강남, 서초, 송파, 마용성 같은 경우는 신축 플러스 입지까지 보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신축 입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안전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도권에서 최근에 투자자들의 워너비 지역이 경기도권 안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그러니까 가치가 변할 것 같은 지역이 평택이잖아요. 평택을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평택이. 평택도 어디입니까? 평택도 워낙 넓어서. 우린 고덕만 봐야 되죠, 지금. 평택이 힘들어, 지금. 평택이 힘든데. 평택 힘들어. 네. 심지어 고덕의 대장아파트 8학원이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거의 10억 찍었다가 실거래 10억 찍으려고 하다가 그게 실거래를 취소를 해요. 마지막에. 하락장 시작할 때. 그래서 10억을 못 찍고 9억대 후반까지만 찍고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22년 하반기 6억대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인식이 뭐냐면 7억 미치면 괜찮아. 라고 해가지고 그때 거래를 하면서 다시 7억 중반까지 회복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하반기 되기 전에 이 수요가 딱 줄고 나서 조금 주춤주춤해서 가다가 다시 하반기에 빠지면서 23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6억 5천까지 받았어요. 옛날엔 7억 미치면 괜찮아서 사람들이 달려들었는데 지금은 6억 5천 매물이 있어도 안 달려든다는 거지. 근데 진짜 최고점 대비는 많이 빠지긴 했네요. 네. 근데 여기 2단계 신축은 입지가 사실 아직 교통편도 불편하고 인프라도 좀 안 갖춰져 있거든요. 얘가 5억 8천이고 고덕 대장아파트 6억 5천이에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근데 더 신기한 건 여기 동삭동. 네, 동삭동이 여기도 준신축급으로 해가지고 주거단지가 아늑하게 잘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거의 7억 넘게까지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5억대까지 지금 4억 9천 이러죠. 5억대까지 빠졌어요. 그 매물이 5억대 초반에 나오거든요. 얘는 7억에서 5억이 빠졌고 고덕은 10억에서 6억까지 빠졌어요. 옛날에는 얘가 7억 간다고 했을 때 얘는 10억 가면 3억 차이가 났었잖아요. 급지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얘가 6억대, 얘가 5억대. 1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붙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3억이 있어야지만 상급지를 갈아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급지랑 갭이 줄어들어서 상급지 갈아타기 하기가 훨씬 용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택은 거래량 보면 거래량 작지 않아요. 오히려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격은 이렇다니까. 근데 왜 가격이 안 올라가요?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공급이 계속 나오니까. 평택은 25년, 27년에 공급 폭탄이 있고 2년 동안에 17,000세대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공급은 그 하락장 때는 악재로 정말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지금 거래가 잘 되는데도 거래량을 보면 우리가 대부분 2012년도가 4,500건이잖아요. 2023년도에 2012년도 거래량을 넘어선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평택은 2012년에 4,500인데 2023년 7,000건이에요. 유독 많거든요. 그리고 2024년에도 2023년만큼 거래량이 나올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 거래량이 평택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가격은 생각보다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은 거래량이 잘 되는 애들은 호가가 붙으면서 가격이 갈 수가 있는데 그 외 지역은 거래량이 나온다고 해서 가격이 가냐라고 했을 때 글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래서 거래량 나온다고 서울에서 뭐 7,000건 나왔네, 거래량 올랐네 라고 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더 웃긴 건 뭐냐면 평택을 보면서 놀랐던 게 삼성 라인이 어쨌든 수원, 화성, 평택, 천안아산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서북구의 대장아파트 신벌당의 지회라 아파트가요. 네, 저 여기 알아요. 가봤어요. 얘가 지금 8억이거든요. 네. 고덕이 아까 6억이라니까요. 수도권 그리고 고덕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 주변으로 뭐 브레인시티라던가 첨단산업단지 뭐 해가지고 일자리 호재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카이스트도 들어간대. 그리고 아주대도 들어간대요. 그런 호재가 진짜 많은 앞으로 지역의 가치가 달라질 평택의 대장 아파트가 6억대인데 천안이 지금 8억대라니까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비정상이네. 아니 근데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건 천안에는 이미 아산의 삼성이라던가 주변에 일반산업단지가 좀 많아요. 투자 유치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천안에서 제일 잘 사는, 돈 제일 많고 제일 좋은 데 살고 싶은 사람들이 지회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8억 주고 사는 거지. 근데 평택에서 돈 있고 좀 여유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덕에 이제 파라곤이나 이제 자연한자이나 그 옆에 가는데 걔는 6억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얘네가 지금 공급 물량이 있고 개발이 덜 되기 때문에 지역 가치가 아직 다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뭐 1,000원이 8억이가 뭐야 너무 비싸 이게 아니고 지역이 만들어지는 중간인 평택이 지금 시점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거래에 따라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역적으로 조금 구별을 두고 따로따로 보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29일 6억 5천 지금 이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매물이 거의 7억 전후로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 갭 3억 6천. 평택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게 으악. 평택이 전세가 너무 낮아. 50%. 우와. 그래서 제가 지난 3년에 평택을 못 산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가성- 전세가가 안 올라와. 가성비가 좀 투자 가성비가 안 나와서 못 들어갔거든. 좋은 것도 알겠고 좀 매력적인 가격대인 건 알겠는데 대비 뜨하게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성비가 안 나와서 투자자들은 그래서 가성비 나오는 지역을 좋아하는데 평택에 가성비 따지는 사람들은 많이 못 들어갔어요. 그 중에 가성비 따지는 사람이 저라서 그러면 가성비 안 따지는 분은 이거 사요? 고덕이 이제 왔잖아요. 대출이자 안 내고 빨리 짧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왔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고덕 들어가려고요. 반응 오면 가성비 안 따지고. 왜냐면 25년, 27년에 공급 물량이 많아서 그때 조금 또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들어가면은 광교를 보면요. 광교도 2017년 파리 대책 발표됐을 때 가격대가 7, 8억이었어요. 거기가 다 조성이 되기 전에. 네. 근데 지금 10년 지나가지고 2012년에 처음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광교가. 그러니까 얘는 정고점 회복했어요. 야 역시 강력합니다. 얘네들이 2017년 파이 대책 발표할 때 매매 가격이 7억이었다니까요. 7억대. 근데 이후에 상승이 오고 나서 지금 15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뭘 말하고 싶으면 7억대면 그래도 사람들이 어찌저찌 대출 받아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여력이 있어요. 근데 10억을 넘어가잖아요. 힘들어요. 고덕도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 안에서도 천안에 걔가 8억을 갈 수 있는 건 자급자족 도시가 되기 때문에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분위기는 일자리가 메인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평택은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이 발달해서 단지가 큰 일반 산업단지가 큰 데는 사실 사양 산업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근데 반도체, AI, 첨단 이런 애들은 일자리고 거기로 채워지는 평택은 그 일자리랑 또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택은 소부장, 요새 나라에서 지원하는 소부장 사업, 반도체 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택은 나중에 저는 광교를 넘어선다라는 건 좀 없어. 그건 안 돼. 그거는 좀 그거는 쉽지 않아. 그거는 어려운데 네. 근데 광교는 사실 자급자족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냥 신분당선을 타고 서울 출퇴근하는 거지. 빨간선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덕이 광교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전에 전고점에 가깝게 10억을 찍었었기 때문에 저는 10억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6억이면 괜찮잖아. 사요? 돈 있어요? 넌 돈 없으니까 꺼져라. 아니 그게 아니고. 야 너무 무시한다. 그게 아니고 돈이 있는데 여력이 되는 사람은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지금 사 그러면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돈도 없으면서 지금 안 기다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승장에 따라왔던 것처럼 급하게 영끌해서 뭘 할 만한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막 뉴스에서 막 파르르 막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시겁시겁 놀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봐요. 진짜 이게 맞나? 천안아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천안아산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지금 분위기 좀 안 좋아요. 반등하려나요? 제 지인분도 그 불당에 살거든요. 근데 되게 살기가 좋은가 봐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해서 소리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 그쵸. 신불당 쪽에 사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8억 가는 거야. 근데 천안아산은 물이 올까요? 물이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죠. 지방에 저는 천안아산, 청주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수도권화된 지방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자급자족 도시잖아요. 수도권 안에서도 자급자족 도시는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만약에 이제 투자자 수요를 끌어들려고 하면 취득세 중과 완화가 폐지가 되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7월 세제 개편안에 그게 나왔다. 그럼 투자자 수요가 이제 고개를 들죠. 투자자들이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묶여 있고 지금 사실 올해 7, 8월에 되면 역전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다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좀 그게 소진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역전세 물건들을 해결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 그게 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가세하게 되면 물이 조금 지방 자급자족 도시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서울이 막 매물량이 엄청 줄어든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매물량이 줄고 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신축급에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고 더 이렇게 아까 말대로 계단식으로 가격이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단지들은 매도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 물건을 걷어들이죠. 근데 대부분 지금 약간 이렇게 주식 걸어놓듯이 그냥 걸어놓는 매물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물이 이렇게 안 줄고 있거든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막 매물이 줄고 있어요. 특정 단지, 신축, 인기 단지. 인기쟁이. 5분이. 5분이 이런 애들에 한정돼 있는 거지 다른 애들까지 다 골고루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전문가분이 이걸 보고 매물은 그대로다. 네, 그 얘기를 하신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호가 붙이고 팔리면 팔리고 말면 마라 라는 매물이 좀 많아요. 정말 팔고 싶어가지고 진정으로 그 가격에 그 진심을 담아서 매물이 나온 매물은 많지 않고 그렇게 나오면 거래가 돼요. 싸게 하면. 근데 그런 매물은 지금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다들 팔리면 너무 좋지, 그 좋은 가격에 팔리면 좋지 하고 이렇게 걸어놓는 매물들이 많은 거지. 사실은 매물이 확 줄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전망지수를 봐도 전세 가격 매매가 전망지수 봐도 서울만 혼자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고 부동산 사장님들의 최근에 그 전망지수 추이를 해서 보면 앞으로 더 갈 것이다. 그러면 한 3개월 이 정도 이런 자료가 나오면 이 심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 심리 때문에라도 서울이 에너지 있게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부터 시작하면 이게 지금 꽤, 그쵸? 1년 그죠. 전부터 지금 이렇게 조금씩 해오고. 서울은 23년부터 쭉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24년에도 막 23년만큼 갔냐라고 하면 아까 봤듯이 조정되고 나서 올라간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올라간 지역도 소수다. 근데 이제 23년이랑 합치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서울에 다 오르긴 올랐지. 그래서 저점을 이대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지금 분위기로서는 서울은 23년 저점이 여기가 맞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글쎄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도 서울 나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내가 지금 뭐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다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집 또는 본인의 관심 있는 지역이 지금 어느 분위기에 속해 있나. 입지가 어떤지 신축인지 아닌지 지금 현장 분위기상 분위기가 오르고 있는 분위기인지 분위기가 온 게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갈아타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도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계속 말씀드렸는데 서울은 서울에 뭐 5분위, 4분위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하셔가지고 네. 내가 정고점 넘어서까지도 정말 리스크가 크지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뭐 들어가셔야죠. 그냥 이 7월 세제 개편안에 그게 나오면 그냥 빵 갈 거예요. 주춤 없이 갈 거라서 그것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분위기가 낮거나 신축이 아니거나 좀 외곽이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급하게 지금 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딱 그렇게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좋은 데에는 완전한 상승장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아직 좀 미미하다.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괜히 대출이자 내면서 내가 버틸 필요 없다. 가성비 있게 움직이자.